자, 수업하겠습니다. 그럼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위에까지만 얘기해서 말은 안 했지만 한 세트로 묶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납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건 위에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 위에 있는 건 우린 뭐 하는 거였냐면 그래서 A, N이 누구인지를 찾으러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건 보시면 어떤 명제가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인 명제를 증명할 때 쓴다고. 증명법이에요. 그래서 뒤에 문제로 가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유형 7번 이런 거 보자고. 이거야 문제가. 이것이 성립함을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것이 성립함을 기납법으로 증명하세요.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게 일반항이 얘인데 이걸 찾아가는 방법을 앞에서 했던 것처럼 하지 않고요. 수학적 기납법 방법으로 이걸 증명하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명하는 방법이고 우리 책에는 서술형 문제를 낼 수 없잖아요. 문제집이라서. 그래서 그 증명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가나다에 알맞은 식을 쓰세요. 뭐 알맞은 값을 찾으세요.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나온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내신 문제는 이렇게 안 나오죠. 내신 문제는 뭔데? 그냥 이거 통째로 다 비어 있겠지. 증명하세요. 이러고 나옵니다. 그거 그냥 서술형 쓰는 거예요. 이거 싹 다. 그래서 요 내용은 오늘 설명할 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내용은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몇 가지는 항상 참인 명제만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빈칸을 아예 통째로 비어 있을 때 채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요거 빈칸 채우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요 빈칸 채우는 게 사실은 요즘 이제 모의고사는 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요거 한 칸, 두 칸 정도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이게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것도 무슨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박스는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뭔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통째로 비어있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서술형 쓰세요. 이런 거 문제로 나올 거예요.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쓴 연습을 일단 하시고요. 그 내용으로 가보면 책에 있는 거 그래도 보고 가는 게 좋으니까 요거 한 줄만 보고 갑시다. 줄 몇 개 써 있으니까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합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보여주면 된대요. 첫 번째는 n이 1일 때 요 명제가 성립한다.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자동으로 성립하더라. 이해 안 되죠? 문제로 갑니다. 자, 다시 전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n에 관한 어떤 명제가 있대. 얘가 참임을 증명한다는 건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 오케이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 중에 이런 거 있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n까지 다 더한 녀석은 2분의 n 플러스 1이야.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명제예요. 알고 있는 식이라고. 알고 있는 참인 명제예요. 이건 그 시그마 할 때 하던 거죠. 자연수 거듭 제곱 회합 아니면 등차수의 합 이거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걸 증명할 때 제가 뭐 얘기했었냐면 뭐 그냥 앞에 거 뒤에 거 더해서 반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걸 수학적 기납법 가지고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냐면 모든 n에 대해서 이것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n이 1일 때는 좌변이 1이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여서 1이에요. 그러니까 좌변, 우변 둘이 똑같다고. 그죠? 그러니까 1일 때 요식은 참이다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인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도미노 같은 거예요. 도미노. 내가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든지 간에 성립해. 쓰러져. 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게 쓰러지고 중간에 오는 k번째 게 쓰러지면 그 다음 게 자동으로 쓰러지는 거잖아요. 도미노가 그런 거잖아. 중간에 오는 어떤 놈이 쓰러지면 그 다음 건 자동으로 쓰러진다고. 그럼 얘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쓰러지고 얘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만 쓰러지면 그 뒤로 싹 다 쓰러지는 게 도미노인데 첫 번째 게 쓰러지고 원래 앞에 게 쓰러지면 그 다음 게 쓰러져 라는 것만 보여주면 첫 번째 게 쓰러져. 그럼 두 번째 건 자동으로 쓰러져. 두 번째 게 쓰러지면 세 번째는 자동으로 쓰러져. 세 번째가 쓰러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쭈루룩 다 쓰러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숫자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중간에 게 만약에 쓰러진다면 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k번째 오는 것이 쓰러진다고 가정하면 그랬을 때 자동으로 k 플러스 1일 때가 쓰러져요. 이걸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k번째 것을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자동으로 성립하더라. k번째가 넘어지면 그 다음 것도 자동으로 넘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그래서 다시 k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는 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해서 k까지 더한 것을 2분의 k 플러스 1이다. 사실은 이게 참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걸 일단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살펴보면 좌변은 뭐야? 1에서부터 k 플러스 1까지 더하는 거예요. 우변도 k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좌변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한 꼴이 됐거든요. 왜냐면 좌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오면 된다는 거야. 얘는 좌변에 k 집어넣었더니 우변에 있는 좌변에 k를 집어넣었더니 우변에도 k 집어넣은 것이 되더라 라고 가정을 했고 그래서 좌변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건데 그러면 요 왼쪽에 1에서부터 k까지 더하기 k 플러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부터 k까지 더한 거 요 자리에 얘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한 꼴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요식 양변에 k 플러스 1을 하나씩 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이러고 나서 우변을 정리를 할 건데 우변은 k 플러스 1로 묶이겠죠? 인수분해가 되고 남는 건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쓰고 끝나면 안 되고요. 얘를 예쁘게 인수분해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쓸 거예요. 지금 이거 둘이 같은 식인 건 이해가 되죠? 2분의 k 플러스 2를 이렇게 쓴 거야. 둘이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고요. 왜 이렇게 쓰냐면 요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녀석이 결과로 나와야 돼요.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차저차 했더니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더라. 자동으로. 그게 여기서의 핵심이라고요. 다시 전체적인 그림은 이거야. 이것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냐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고 k번째 오는 것이 쓰러진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번째도 자동으로 쓰러지네. 그럼 첫 번째가 성립해, 두 번째가 성립해요. 자동으로. 두 번째가 성립해, 세 번째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치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A1 넣어서 A2 찾고 A2 넣어서 A3 찾고 A3 넣어서 A4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얘도 귀납법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가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1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는 계산해서 보시면 되고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즉 여기 K 넣은 거 여기 K 넣은 거 둘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K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은 모양이 여기 존재하고 요 자리에 얘를 딱 집어넣어서 식을 새롭게 만든 다음에 정리를 하면 얘가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만 더 해보면 자 설명 싹 빼고 바로 제가 줄줄이 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봐. 이번엔 어떤 명제를 보고 싶으냐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n의 제곱까지를 더한 것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 라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린 알아요. 참이라는 걸. 우린 안다고 참이라는 걸. 그런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거니까 참인지. 참고로 수학적 기납법은 항상 참인 명제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맨 첫 번째 있는 도미노 n이 1일 때를 보면 좌변은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우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나누기 6이어서 1이에요.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는 건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까지를 일단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냐면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어 본다고요. 그럼 좌변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해서 k제곱을 지나서 k 플러스 1의 제곱까지 더한 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1의 제곱에서 k제곱까지는 요 위에서 내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랑 똑같으니까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신 집어넣어서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나누기 2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나누기 6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갔죠. 내가 엄청 빠르게 암산을 해서 얘가 된 게 아니고요. 이거 참인 명제야. 이거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가 나와야 돼요. 참 거짓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이야. 참이라는 건 확정 났고 참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대. 그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는 말을 하려면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고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포담 하나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립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참인 명제니까 성립하는 건 알고 있고 성립한다는 말을 하려면 얘를 정리해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나올 거라고. 당연히 나올 거라고. 이거 왜 2분의야 6분의지? 큰일 날 뻔했네. 당연히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k 플러스 1로 이렇게 묶어내가지고 뭐 통분해서 인수분 해보시면 얘 나오거든요. 굳이 해보지 않아도 된다. 서술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굳이 막 k 플러스 1로 모아가지고 다시 뭐 하고 뭐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거 하는 게 오히려 하수인 거야. 아니 어차피 이거 나올 거 뻔히 아는데 이게 나와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진짜로 막 전개해가지고 얘가 되는지를 확인한다? 이건 별로 과한 친절은 오히려 감점의 요인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자, 어디 비슷한 게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세제곱식이네요. 그냥 이거 하나 풀어볼까요? 1162번 하나 풀어봅시다. (1162번) 보시면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칠판 보이죠? 네. 1에서부터 2의 n-1승까지 다 더한 걸 2의 n승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 이미 증명할 수 있잖아요. 뭔데 이거? 등비수열의 합. 근데 저 등비수열의 합을 굳이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거야. 참인 거 알고 있어요, 우린. 보면 첫 번째로 n이 1일 때 좌변 n이 1이라는 건 지금 2의 0승까지 더하라는 거니까요. 우변은 1 대입해보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좌변, 우변 둘이 똑같으니까 n이 1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 써야 된다고 여기다가 다음 식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의 k-1승까지 더해져 있거든요. 뭐 한 거야? n 자리에다 k 넣은 거잖아요. 그죠?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식엔 뭐겠어? 니은의 양변에 뭘 더하래? 뭘 더해야 될까? 원래 뭐 나와야 돼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면 그 다음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겠다는 건 마치 요 양변에다가 2의 k승을 더하는 거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1부터 2의 k승까지 줄줄이 다 더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 1에서부터 2의 k승까지 2의 k-1승까지 요거를 얘랑 똑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 싹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제가 아까 설명한 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n에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좌변, 여차저차, 우변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얘는 양변에 k 플러스 1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대입한 걸 더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에 나올 결론은 뭔데? 이걸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서 인수분해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다에 뭐 나와야 돼? 좌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여기 있으니까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와야 돼요. 그래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이걸 예쁘게 정리해서 얘를 찾으라는 게 아니야. 얘는 보기 전에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요. n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결론으로 나와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오른쪽으로 가죠. 밑에 건 해보시고요. 116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의 3승, 2의 3승, 3의 3승, n의 3승 다 더한 게 1에서 n까지 더한 거 완전 제곱한 것이 성립함을 보이래요. 우리는 알죠? 참이에요. 왜? 이건 시그마 k 3승. 이건 시그마 k. 우리 시그마 할 때 나오는 공식이잖아요. 근데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라는 이야기예요. 과정은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n이 1일 때부터 가는 거죠.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니까 첫 번째 도미노는 n이 1인 거예요. 1을 대입해보면 그냥 좌변은 1의 3승이니까 1밖에 없고요. 우변도 1의 제곱이니까 그냥 1이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당연히 성립합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라는 건 자, 요 식의 n 자리에다 k를 집어넣었을 때 이걸 참이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는 뭘 보여줘야 된다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더라 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여차저차 해서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오더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라는 건 1의 3승에서 k 플러스 1의 3승까지 가겠다는 이야기니까 마치 내가 참이라고 가정했던 요 식에 k 플러스 1의 세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3승을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기다가도 k 플러스 1의 3승을 더한다고요.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여기도 가. 그 다음 나에 뭐 나와야 된다고. 여기다가 그래서 k 플러스 1의 3승을 넣은 다음에 홈에 이걸 막 인수분해하고 하는 거 아니고 나에 뭐 나오면 되는 거야. 우변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집어넣은 게 나오면 돼요.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오면 돼요. 그럼 1에서 k 플러스 1까지 넣은 걸 다 더해가지고 제곱하래요. 1에서 k 플러스 1까지 집어넣은 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것의 완전 제곱. 이렇게 생긴 게 나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됐죠? 이게 처음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요. 근데 말했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머릿속에 뭐냐면 도미노 같은 거였다고. K번째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나서 그 다음 녀석이 어떤가 봤더니 앞에 게 쓰러진다는 가정 때문에 그 다음 것도 자동으로 쓰러지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몇 개 더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등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부등식도 나와요. 부등식도 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는데 요 부등식을 증명하는 건 약간 조금 더 피곤해요. 기술이 한 가지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얘도 우리 앞에서 했던 등식이랑 똑같아요. 결국 방법은 이건데 봐봐요. 이거를 문제만 따서 제가 그냥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문제는 보이죠? 1에서부터 n까지 곱한 거랑 2의 n승이랑 비교했을 때 좌변이 더 크대요. 근데 여기선 이제 4 이상의 모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n이 4일 때를 보는 거예요. 4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는데 저기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성립 안 하겠지. 그죠? 4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부터 보는 겁니다. 4가 첫 번째 도미노예요. n이 4일 때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예요. 그래서 요거 24 이렇게 생겼고요. 우변은 2의 4승이니까 16이에요. 그래서 좌변이 더 크다. 그래서 n이 4일 때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n이 k, 물론 k는 당연히 4 이상이에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겠다는 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k까지 곱한 것이 2의 k승보다 더 크다. 이것이 참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면 세 번째로 뭐 한다고? n이 k 플러스 1일 때를 살펴본다고요. 그럼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k를 지나서 k 플러스 1까지 곱한 거죠. 이게 좌변인데 요 위에서 우리가 참이라고 했던 거 있죠.
여기 보면 1에서부터 k까지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얘도 1에서부터 k까지 곱한 게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얘로 싹 바꿔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2의 k승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부등호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똑같이 생긴 모양 위에서 찾아서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하면 2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냥 이거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해도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말이야. 똑같은 거지. 이 상태에서 우변을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한 결과는 누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생뚱맞지만 대뜸 쓰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쓰고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만 다시 보면 되는데 k 왜냐하면 요거 이게 땡땡땡을 거꾸로 쓰시면 요거예요. 왜냐하면이란 소리예요. 2의 k승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한 거에서 2의 k 플러스 1승을 뺄 거예요. 요거 좌변 넘겨서 둘이 뺀 건데 그럼 요거 2의 k승으로 묶어보면 k 플러스 1에서 2를 빼는 거죠. 이건 2 곱하기 2의 k승이니까 이건 0보다 크죠. 왜냐면 2의 k승은 어차피 양수고 k 플러스 1에서 2를 뺄 건데 k는 4 이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양수라고요. 양수끼리 곱하니까 0보다 커요. 그래서 요 부등호는 요것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내려오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4 이상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약간 급작스럽게 끝난 느낌이죠. 근데 다시 살펴보면 이거라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고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서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결론은 뭐라고? 우변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라고요. 이거보다 얘가 더 작다고 했는데 물론 이거보다 작은 식은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이 있지. 이건 앞에서 했던 등호, 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서 완벽하게 얘랑 똑같은 걸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은 녀석 꼭 이거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뭐 3 곱하기 2의 k승, 4 곱하기 2의 k승 다 얘보다 작은 거야. 그런데 굳이 왜 얘를 썼냐면 얘가 나와야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해요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말했죠.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어요. 내가 뭘 보여줘야 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중간에 이거 안 써도 이거 없어도 이게 좌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고 이게 우변에 k 플러스 1 넣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게 나와야 k 플러스 1 때도 성립해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중간에 내가 성립한다고 가정했던 걸 그냥 한번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 껴있는 거고 그 다음 결론으로 얘 쓰시면 되는데 바로 넘어가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증명은 해줘야 하니까 요 부등호로 증명하는 방법은 여기서 요걸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면 된다고요. 이 식을 여기다 녹여서 보이기는 조금 힘들다고. 그래서 그냥 대뜸 결과 쓰고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성립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백지에다 쓸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예요. 문제 한번 볼까요? 책에서는 뭐라고 풀었는지 한번 보면 자 n이 4일 때 성립한다. 이건 뭐 똑같죠. 어차피 다를 게 없어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1에서 k까지 곱한 거 2의 k승 얘가 참이라고 가정한 거고 그 다음 니은에 뭐래요? 양변에다가 가를 곱한대요. 뭘 곱하겠어요?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지. k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라고요. k 플러스 1을 곱한다는 건 마치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같은 거라고요. 봐봐. 이렇게 써있잖아요. 1에서부터 k까지 곱한 거에 k 플러스 1을 곱했어. 그게 2의 k승에다가 k 플러스 1 곱한 것보다 큰데 갑자기 대뜸 결론 나오잖아요. 얘도.
대뜸 결론 나온다고. 이게 내가 보여줘야 할 결론이라고.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약간 좀 불친절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K가 4보다 크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랑 뭘 비교하겠어요? K 플러스 1이랑 뭘 비교하겠어요? 2를 비교한다고. 자세히 보면 얘는 2의 K승에다가 K 플러스 1을 곱한 거고 얘는 2의 K승에다가 2를 곱한 건데 그러니까 K 플러스 1과 2를 비교해보면 K가 4 이상이라 얘가 더 크니까 요거 성립해요 인 거죠. 저는 그냥 이거 통째로 빼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준 거고 요 괄호 안에 있는 증명이나 요 괄호 안에 있는 증명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K 플러스 1때 성립, 따라서 4 이상에서 성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하자면 긴데 한참 했는데 사실 들어있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이해만 하면 진짜 완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죽하면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제 이거 서술형 내는 건 그냥 빈칸 채우기 좋아서 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되고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러분 RPM에 있는 거 요거 빈칸 제가 싹 다 지우고 그냥 서술형으로 쓰세요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별로 어렵지 않은 녀석입니다. 그래서 유형 7번, 8번은 요 정도 이야기니까 해보시면 되고 앞에 유형 6번은 그 수학적 기납법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미노 이야기 하는 건데 6번 여기 가보시면 우리는 첫 번째 게 쓰러지고 K번째가 쓰러진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 게 쓰러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런 거지. 대표 문제 같은 거 보면 자 1이 참이면 즉 1일 때 성립하면 1일 때 성립하고 홀수 번째 게 참이면 그 다음 것도 참이고 2K를 넣은 게 참이면 그 다음 게 아니라 3K 플러스 1이 참이래요. 그럼 2K 플러스 1은 참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예요. 약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는 도미노인데 얘는 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해봐야 돼요. 보면 봐봐요. P1이 참이라고 했어요. P1은 참이에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P1이 참이면 이라면 K에 1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P1이 참이죠. 그럼 P2도 참이에요. P2도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래? P2가 참이면 여기다 1 집어넣는 거잖아요. 여기다 1 넣으면 P4예요. P4가 참이에요. 그럼 P4가 참이면 P3은요? 몰라요. P3은 참인지 아닌지 몰라요. 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없다고 모른다고. P4가 참이면 이라는 건 이것들 중에 누구야? 얘겠죠, 얘. K에다 2 넣은 거잖아요. K에 2 넣어서 P4가 참이래. 2 넣어보면 P7이에요. P7이 참이에요. 그럼 중간에 있는 P5랑 P6은 모른다니까? P7이 참이면 그땐 얘죠? 7이 참이야. 그럼 P8도 참이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네요. P8이 참이면 이거예요. 여기다 4 넣은 거야. 4 넣어보면 13이죠. P13도 참이에요. 얘도 참입니다. P13이 참이면 P14도 참이에요. 14가 참이면 22도 참이 뭐 이렇게 갈 텐데 어쨌든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은 참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증명했던 거 K 플러스 이거랑 약간 다르죠. 우린 순서대로 다 증명한다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노가다 해가면서 찾아보세요 라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니까. 제가 지금 방금 사랑 고백을 받았습니다. 됐죠? 해서 요거는 살펴보시면 되고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해서 유형 6번, 7번, 8번 했고요. 아까 아침 시간에 9번도 했고요. 10번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유형 10번만 보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유형 10번 보시면 요거는 활용이죠. 제가 보통 이렇게 활용 문제 나오면 잘 안 풀어드리는데 활용 문제는 뭐 여기서뿐만 아니라 뭐 지수함수 활용, 상학함수 활용 이게 전부 다
식만 만들면 끝나거든요. 그 식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잖아. 식만 만들면 끝날 텐데, 그래도 뭐 같이 보죠. 보세요 이러면 또 보세요 하고 제가 좀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1171번입니다. 공을 떨어뜨리면 왜 시청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 어디 가는 거야 이것들? 실시간으로 조사를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내가 지금 전체 화상 회의로 내가 수업하는 수가 있어. 녹화를 안 하더라도 내가 다 보는 방법이 있어. 1171번. 땅에 떨어뜨리면 처음 높이의 4분의 3배만큼 다시 튀어오를 건데 160에서 떨어뜨렸대요. n번 튀어오른 공의 높이를 an이라 하겠대. 50보다 작아지는 거 찾으세요인데 n번째 튀어올랐다는 건 무슨 소리야? 여기서부터 떨어뜨리면 내려왔다가 한 번 튀어올라간 거네요? 높이가 몇 배 됐다고? 4분의 3배 됐다고. 두 번 튀어 올랐겠네요. 이게 A2인가 봐요. 또 4분의 3배 됐다고. 완전 쉽네. 그럼 n번째 튀어오른 공의 높이는요. 160에다가 4분의 3을 n번 곱해야죠. n-1번 아니야. n번이야. 160이 초항이 아니에요. A1이 어디야? 여기가 A1이야. 이 길이가 A1이라고. 한 번 튀어 올랐을 때가 초항이잖아요. 그러니까 A1이 160에다가 4분의 3을 곱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그 다음 A2는 160에다가 4분의 3을 두 번 곱한 거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AN이라는 건 160에 4분의 3의 n승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뭐래? 얘가 50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n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나누기 할 거 나누기 하시고요. 밑에 상용 로그 값 나와 있으니까 로그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요거 5라는 건 지금 보면 우리 이제 로그 할 때 많이 했지만 로그 2랑 3만 나왔거든요. 여기 지금 요거 3이고 요거 4니까 2의 제곱이고 요것도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5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2분의 10으로 계산하죠. 나와 있는 숫자가 진수가 2랑 1밖에 없지만 밑이 10이기 때문에 10도 원래 쓸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0이랑 0은 날리고 요 5도 2분의 10이야 라고 보든가 아니면 1위로 넘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16 곱하기 4분의 3의 n승 5 이렇게 생겼고요. 양변에 상용 로그 씌우시면 2의 4승이에요. 로그 2의 4승 더하기 n 로그 3 빼기 로그 4가 1 마이너스 로그 2 되죠? 요 4도 이렇게 앞으로 빼면 되겠죠? 16이니까 2의 4승이라서 4 로그 2 된 거고 4분의 3의 n승이니까 n 앞으로 빼면 로그 3 빼기 로그 4 된 거고 2분의 10이에요. 1 로그 10 빼기 로그 2예요. 그래서 1이라고 쓴 거고요. 이제 로그 1, 로그 3에다가 0.3이랑 0.48 넣어서 산수 빡 하시면 n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써있는 일반항 찾는 게 이 문제에서는 식을 찾아야 되는 핵심이었고요. 아마 풀어보세요 하면 72번, 73번 다 질문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풀어는 봐야 하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유형업까지. 그래서 지금 1시 반 정도 됐는데요. 제가 1시 50분에 제가 다시 요 영상 킬 거고요. 그때까지 영상을 끊을 건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링크는 살려둘 거니까 같은 링크로 50분에 다시 영상 게시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30분 정도 남았으니까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유형 6번부터 시작해서요. 유형 10번까지 앞에 맨 앞에 보시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 문제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거 하나 풀어보시고 넘어와서 유형 6번부터 유형 10번까지 대표 문제 풀고 그 밑에 있는 거 차례대로 좀 풀어보세요. 됐죠? 제가 단톡방에 다시 올릴 테니까 50분 정도에 다시 이 링크로 들어와서 마무리를 하고 수업을 끝냅시다.